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6시 40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이제부터 진행할 끝판토론 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유튜브답지 않은 품격과 깊이를 자랑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시간대를 조금 일찍 앞당겨서 여러분들 금요일이 심심치 않은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또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아주 꽉 채워주셨는데요. 제 왼쪽으로 박승복 K정치혁신연합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양문석 민주당 안산상록갑 예비후보,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고 보니까 네 분 다 서로 다 아시는 그런 인연이라고 들어서 아주 뭐 오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 소개를 하면 예. 인사로 예. 광고 모델 임시연 옆에 앉아 있는 양무승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예. 품격 유튜브답지 않은 품격과 깊이를 그 대해가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내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진짜 실제 끝판토론은 유튜브답지 않은 품격과 깊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잘못 나왔나 봐. 기본적인 품격이 없지, 깊이 없지, 천박하지, 막말하지. 아니 누가 그런 평가를 합니까? 임세연이. 임세연이 양문석을. 제가 오시자마자 막말로 오셨냐고. 예. 아니 근데 진짜 앞에서 광고가 지나갔습니다만 스픽스에서 광고 모델이 되었던 우리 임세연 부대변인님께서 끝판토론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경선 준비한다고 선거 운동하느라고 거의 모든 방송을 하차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컷오프된 투사 컷투 임세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죠. 커트가 아니라 컷투. 컷투. 컷투 임세연 부대변인과 함께 하고요.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는 스픽스에 어떻게 출연을 좀 자주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이신가요? 근데 아까 보니까 K정치혁신연합의 광고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광고까지 넣으실 정도면 K정치혁신연합의 자본력이 좀 대단한가 봐요. 자본력은 없고요. 돈만 있습니다. 자본력은 없고 돈만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K정치혁신연합에서 잠깐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네, K정치혁신연합은 내가 국회의원이다.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해서 국회의원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K정치혁신연합이고요. 시대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충실히 대변하는 정당이 K정치혁신연합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주권재민의 시대, 시민주권의 시대, 그리고 관존민비의 시대를 지나서 민존 관비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정당이 K정치혁신연합 정당이고요. 이 정당은 플랫폼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국회의원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개방하고 그래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선출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오디션을 통해서 투명, 공정, 개방.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 같은 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프닝 토크이기 때문에 김종욱 박사님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되게 낯섭니다. 왜? 거리의 목사님과 오늘의 모습 두 명의 인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투사죠, 투사신데 이 방송에 나오시니까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하도 쌍욕을 많이 해서 그렇죠. 저는 오늘 기분 좋은 건 네 분이어서 가성비가 참 높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분 다 뭐 컴팩트하게 핵심 있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난 지금 기분 나빠요. 우리 박방식 앵커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빨간색이죠. 아니 이거는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오늘 특별히 차고 나왔어요. 특별히 오늘 차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특별히 빨간색을 예쁜데 뭐. 하필이면 오늘 이게 약간 그 색이 아니에요. 이거 약간 파스텔 톤이 들어간 겁니다. 완전 그 색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 그 색은 아닙니다. 물 빠졌습니다.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냥 뭐 어떤 그 조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 짧은 농담의 긴 다큐가 지금 나오는 이러면 더 비겁해지는데. 푸세요 그러면. 예. 예의를 지키느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들 다 댓글 주고 계신데요. 많은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넥타이 색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비례 신당 중에서는 현재 이 전국을 가르는 이슈 중에 가장 큰 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주제가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목해보시는 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저 영상 보고 돌아왔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뭐랄까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박성복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사회자께서 방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 예고되지 않은 마치도 새로운 뭐가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죠. 갤럽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돌렸는데 예. 39%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고 28%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조국신당이 14%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녹색정의당이 1%, 뭐 나머지 건 뭐 언급하기도 싫은데 네. 그 녹색정의당이 1% 받은 건 지난 2020년 예. 21대 선거를 보면 녹색정의당이 9.67%였어요. 예. 더불어시민당 33.35%, 열린민주당 5.42%. 그럼 이거 다 합치면 43%예요.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하면 29%, 30%도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냐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마음이 언짢아서 되돌린 분들이 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조국 돌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조국 돌풍의 진원지는 어디냐? 민주당이 잘못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패널이지만 우리 임세훈 소장 저 얼마나 훌륭한 청년 정치인입니까? 예. 네? 저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이것은 민주당의 정말 뼈아픈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 아는데 물론 옆에 계신 우리 김 박사님도 컷오프도 했죠. 계속 괜히 컷오프를 얘기해가지고 나오게 해요. 컷오프 동지. 이런 훌륭한 자원들에게 기회조차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주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물론 이것이 뭐 어떤 사람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들 저랑 친한 사람들 이 방송 보냐 니들 언제 한번 걸리면 니들 끝장날 줄 알아라. 어쨌든 이런 인간들이 추잡하게 그리고 정말 미개하고 야만스럽게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의 크나큰 실수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진보정의당의 잘못입니다. 불과 4년 전에 9.67%를 받았던 정당이 1%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1%겠냐마는 물론 선거 당일에 가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 빠진 것들이 그저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곳에 간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조국신당이라고 해서 간 건데 이것을 돌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평론가들 보면서 제가 태백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근데 개신교 목사예요. 이런 거 찾아서 얘기를 하잖아. 이게 정확하게 제 생각은 돌풍이 아니고 지금 그런 잘못들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지 돌풍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리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상치 못한 돌풍이라고
직접 써주신 우리 전계환 작가께 네.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의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요. 보면서 왜 뭐야 이게? 예,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이 잘못했다. 진보 정당이 잘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라는 대체지를 찾았던 것뿐이지 그렇죠. 특별히 돌풍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지표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MBC 패널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동일한 패널을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한 건데 2차 때만 하더라도요. 27% 정도의 분할 투표층이 3차에서 17%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 이제 편입되는 층이 남아 있는 거고 17% 정도가 분할 투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지대가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여지가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줄어든 측면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왜 민주당은 제대로 못 싸우지? 왜 정의당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의 불만들이 지금 조국신당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조국신당이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 건 아니에요. 조국이라는 인물 한 명에 대한 것에 대한 지금 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물군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인물군 자체가 소위 반윤연대에서 선명하게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다시 또 이건 흩어졌다가 다시 다른 형태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지금 반짝하는 지지율의 즐거워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소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가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렴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과 반윤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개별 정당들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단지 의석수에만 귀착돼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나중에 또 안 좋은 효과를 발생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싸워라 조국신당 뭐 아니면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례 지금 더불어 뭐죠 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 그 힘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비례 정당의 투표율 상승으로 저는 직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바람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대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누가 이번 정권과 각을 잘 싸워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그 어떤 관심과 기대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양문석 예비 후보께서는 유일하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의 한 명으로서 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기가 조금 제가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양문석이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선거에선 심판하고 국회에선 탄핵하고 거리에선 타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가 양문석의 워딩이고 그 발표문이에요. 전해철 의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떤 놈은 심판하고 탄핵하고 타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견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탱해 왔으니까 조국 신당이 들어오니까 이놈 저놈 다 목소리를 높여서 선명성에 있어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180석을 줬는데 아무것도 내지 못했던 22대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자기 반성과 이 반성에 기반한 선명한 투쟁 의지들을 이제 밝혀야 될 때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층 운운하며 자신들의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방기하고 외면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대체제가 되고 있는 조국신당 효과에도 민주당 내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께서는 마찬가지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목적과 목표를 잘 읽었다고 봐요. 조국 혁신당이. 네네. 이번 총선의 목표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심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메시지의 그 강도가 좀 매우 약하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탄핵이란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탄핵이란 말을 하면 역풍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까 두려워. 예. 탄핵의 티읕도 사실 그동안 잘 꺼내기가 두려워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3년도 길다. 딱 명료하잖아요. 예. 이 말인 즉슨 임기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도 길다는 얘기는 예.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개헌으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 윤석열 정권에서 도저히 살기 싫다. 여기 빨리 내쫓아라. 어떻게 싸워라. 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예.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화풀이? 어떻게 보면 만족을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닌가.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예, 예. 네, 그 인물 몇 명까지는 저희가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평가가 어렵겠지만 예. 요 메시지가 국민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 이 말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거대한 야당의 의석으로 계속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싸우고 돌파하고 뭐 한동훈도 끌어내리고 또 누구도 끌어내리고 이상민도 끌어내리고 계속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큰 이제 어떤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사실 이제 뭐 김종욱 박사든 임세훈 그 소장이든 양문석이든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탄핵에 대한 문제, 다도에 대한 문제를 외쳐왔단 말이에요. 박승복 대변인을 비롯해서요. 아니 이제 컷오프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이제 거리에서 길 위에 박승복을 저도 나타나시니까. 여전히 그 이 싸움에 있어서 그 본선에 못 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 예.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실 정치에 뛰어든 우리 세 사람의 그 수없는 그 표현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투쟁과 그다음에 거리에 서서 수많은 그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눈물 흘리고 외쳤던 윤석열 정권 다도 투쟁 이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수렴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예. 이 과정들에 대한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매서운 해초리가 예. 지금의 그 지지율로 그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가이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 민주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 몰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조국 혁신당보다 더 강력한 혁신의 그 기조와 그다음에 투쟁의 기조, 독재 정권은 다도의 대상이지 네. 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독재 정권은 다도의 대상이에요. 의 다도의 대상에 대한 선명한 싸움들을 펼쳐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는 뭐 민주연합, 뭐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예.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뭐라 간판이나 메시지 자체에 네 분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이 메시지가 새롭지 않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이시니까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게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인사들이 또 오는지에 따라서 이건 이제 해 나가는 시점, ING의 과정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영입 인사들에 대한 면면을 다 평가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 분께 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박승봉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뭐 신장식 변호사, 뭐 이혜민 씨, 뭐 서왕진, 김영현 그리고 게다가 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등등 해서 네. 뭐 박은정 전 검사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입이 되고 있고 이분들의 중량감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사들을 좀 주목해 보셨고 이분은 민주당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K정치혁신연합에 모시고 싶었는데 하는 인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뭐 욕심나는 분들이 예. 뭐 신장식 변호사 정도고 그다음에 예. 그 김준영 그 외교원장 이 두 분 정도는 저희가 모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문제는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명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조국 반성당 해야 됩니다.
조국은 반성해야 될 사람이지 혁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평생 지금까지 정말 그 거의 박살날 정도로 의도 터졌던 사람이 예. 그때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저 의도 터지기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싸우겠다?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싸운 사람이 싸우고 그다음에 주먹질 해본 놈이 주먹질을 하는 거지 의도 터진 놈은 결코 주먹을 못 냅니다. 예? 그 타이슨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맞기 전에는 이야기하지만 까불지만 맞고 난 다음엔 찍소리 못 한다고. 예. 그건 글쎄요. 조국 혁신당이 과연 그 길을 어떻게 얼마나 더 갈지는 뭐 하여튼 응원을 하겠으나 예. 응원하겠어. 어차피 반년 전선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오케이해서 이제 같이 싸우는 그 사람으로 좀 같이 연동은 하겠으나 예. 그렇게 잘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K정치혁신연합에 모시는 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분들로 아마 뽑혀질 겁니다. 예. 그런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양문석 이제 후보가 되실 것 같은데 예. 네? 양문석 같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부승찬, 김준혁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정말 여기 끝판 토론이 아니라 끝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끝장을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예.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 잘 가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고 확실하게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네. 싸우겠다고 하면 아마 이 열풍이 같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 이제 소나무당도 있고 이제 예. K정치혁신연합에 나오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투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 아마 지금 여기에 쏠려 있던 관심들이 이쪽으로 다 쏠릴 것이다 예.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고요. 예. 실적으로 그 이제 1번은 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2번은 저희 우리 K혁신연합정당이나 혹은 투사들이 있는 소나무당 네.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바람과 기대를 담아서 또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고요. 우리 임세현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입 인사 몇 면에 대한 평가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혹시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비례 연합 정당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름이 훨씬 알려진 분들이 많죠. 지금 조국 혁신당에 오신 분들이 일단 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황은하 의원도 이쪽으로 입당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박은정 검사라나 예, 예. 신장식 변호사나 뭐 등등 이렇게 김준영 뭐 박사나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된 것 같고 예. 뭐 3년도 길다 해서 싸운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분들은 몇 면이 다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싸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당한 분들이지.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핍박당하고 예. 윤석열 정권이 당하신 분들이라서 뭐 그 당한 감정을 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는 대차게 싸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다 훌륭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다 특징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 유명한 분들이다. 네. 김종욱 박사님. 일단 잘 싸워라. 다들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예. 좋은 경쟁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 상황에서 어떤 특정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얼마나 큰 반인연대의 틀을 그렇죠. 만들어내서 저쪽에게 투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응징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의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런 부분들의 바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정당이 만약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신당이 예. 17% 정도의 지지를 받았던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싫어. 그다음에 양대 기득권 정당이 너무 싫어. 뽑을 데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를 확 지지해 주는 거죠. 여기 예. 한번 잘 싸워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못 싸우니까 이낙연 전 당대표랑 만나니까 우르르 다 쓰러져 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물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물군들이 어떻게 야물딱지게 잘 싸울 것인가. 예. 그러니까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러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실험 단계에 좀 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소위 시대 정신이 뭐냐.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60%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감을 줘서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바랬던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돼요. 투표장에 안 나가면 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잘 싸워야 된다. 근데 잘 싸우는데 뭐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은 아마 검찰 뭐 이런 거랑 많이 싸울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싸운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안적 희망을 통해서 예. 나가서 투표하면 민생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서로의 좀 예를 들면 교집합들을 잘 만들어내서 아 짱짱하네라는 예. 모습들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예. 뭐 서로의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차이를 차별화시키거나 그걸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서로 손잡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은 저는 어항 속의 메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승찬이든 김준혁이든 이런 이 짱짱한 투사들이 현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단독 공천받아서 또 이번 싸움을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강북 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또 이 사람을 찍어야 되냐라고 예. 하면서 정말 돌아버리겠다. 내가 정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돌아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구구절절히 장문을 내 문자를 보냅니다. 예. 자, 이들이 그동안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 정권 치하에 살면서 여전히 집권당 국회의원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노 속에 좀 더 개혁적이고 그리고 투쟁의 의지가 강고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들이 계속 속출한단 말이에요. 이럴 네. 때 조국 혁신당 자체가 갖고 있는 매기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내에 반개혁 세력들 또는 어중간한 그 개혁 세력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주 녹색과 이 분홍색의 이 과일 이런 거 네, 네. 이런 녹색과 분홍색의 과일 뭐 이런 여름에 먹는 사람들 거죠? 네. 한테 예. 상당히 강한 자극이 될 거사. 예, 이제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이 조국 혁신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거고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스스로의 독자성과 안정성 그다음에 완결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 비례정당 간에 있어서의 격한 예. 이 경쟁이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진짜 이 선의의 경쟁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고 나서부터 민주당 메시지가 좀 세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과감해졌죠. 예, 강하게 나가게 됐고 그래서 예.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시너지?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 쉐빙선 같은 느낌이에요. 얼음을 막 이렇게 뚫고 가주면 예. 이제 민주당이 천천히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느낌. 예. 그래서 근데 좋은 조국 혁신당이 경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난 조국 대표가 먼저 윤석열을 어쨌든 검찰총장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돼요. 분명히 조국 대표가 먼저 그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거치 멸문지화시켰던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 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덜너덜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선명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은 첫 잔의 돌풍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뭐 확실한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차찬에 하면 태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또 박 목사님 독특하게 차찬에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새로운 간용 어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아까도 또 새로운 문구 하나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분홍색. 분홍색, 녹색의 과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파란색과 빨간색의 과일도 있고 예. 그 분홍색과 녹색의 과일도 있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재인 정부를 엄청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제대로 싸운 적이 실제로 없었어요. 예, 없어요.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제 반짝 지금 나와서 잘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안 싸우는데 네가 어떻게 싸워? 싸우는 방법을 잘 모를 거 아니야라고 물었을 때 예. 조국 혁신당이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인물들이 훨씬 잘 싸워.
만약에 나오는 그렇죠. 인물들이 예.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 뭐 조금만 가져가도 되고 우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군단으로 가면 되겠나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전이 혁신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선명하게 싸우는 경쟁을 제대로 벌여야 된다. 그리고 예. 잘 싸우는 인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뭐 항상 예를 들면 수성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싸울 때는 앞에 나가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용자로서 싸움을 해서 시대를 뚫어내는 것이고 예. 시대가 뚫어져서 악의 무리들이 사라졌을 때는 또 그 악의 무리가 사라진 땅을 갖다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전 그렇다면 그런 판단들을 아마 유권자들은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흐름의 과정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임세은 부대변인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걸 봤는데 그 중에 예외는 이제 임세은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걸 예, 빠뜨렸네요. 맞습니다. 짚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여러 이제 언론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실제 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가게 만든 뭐 일정 부분 어떤 뿌리가 됐던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도 아무튼 여러 차례 인터뷰 과정에서는 뭐 유감을 넘어서 사과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박 대변인님 말씀은 뭔가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요. 예. 공식적으로 좀 더 국민 여러분들께 진중한 자세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소나무당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중심이 된 이 소나무당은 지금 신당 창당의 기준을 이미 넘어서 당원의 숫자가 2만 정도 됐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이거에 맞습니다. 대한 예. 폭발력을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도 예, 예. 사실은 이게 이 소나무당 문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문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투표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예. 우리가 지난 총선을 보시면 21대 총선 66.2%였어요. 예. 60%가 넘어가는 순간 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확장이 되고 예.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예. 보수들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물론 2016년에는 국민의힘 당이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적어도 60% 이상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투표율 제고가 필요한데 예. 우리가 21대 총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역 후보 유권자 투표 유권자들이 몇 명이냐면 예. 2,874만 명 정도 됐는데 예. 비례 후보 투표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2,800만 명 그리고 비례 후보 투표자들은 2,700만 명이에요. 즉 84만 명 정도가 예. 비례에 아예 투표를 하지 않으셨어요. 2021대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든 저기든 이제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갔고 그리고 그때 무려 11%에 이르는 10.93%가 사표가 됐습니다. 예. 수많은 정당들이 나와서 예. 그 표가 다 사표가 됐고 그러게 결국엔 거대 양당이 3석씩 6석을 나눠가지고 3석씩을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이때 2016년에 제가 그때 어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할 때인데요. 예.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광주 전남으로 중심되어지는 호남의 호남의 폭풍이죠, 폭풍. 예. 그때 이제 폭풍이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 비례 득표율이 26%였습니다. 저는 소나무당은 아주 명료하게 예. 광주, 전남,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전 이 정당이 이번에 뭐 14%, 17% 이런 조국 혁신당보다 선명한 자기 투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정당이 20%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 예언을 좀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목사이기도 하니까 예. 신의 계시를 받아서 소나무당 20% 갑니다. 예, 마지막에 재미 요소까지 붙여주긴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살짝 궁금한 게 아니 목사님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재미 요소라고 아니 마지막에 예능을 다들 웃었잖아 근데 다 웃으셨잖아요. 다 피식피식 다큐 웃고 떴는데 예능으로 무슨 받아봐요? 20%야. 아니 방송을 즐겁게 하려고 웃은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웃은 건 아니니까. 아니 어쨌든 신의 계시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 게 네. K정치혁신연합의 대변인이신데
소나무당과의 어떤 뭐 연대가 있는 건가? 함께하는 발걸음이 있어서 뭔가 소나무당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높게 해주시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제가 지금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한강역 2번 출구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75일째 농성을 하는데 거기 제가 저 농성 지킴이도 합니다.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예. 그때 구속되기 전에 예. 제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K정치 오디션 같은 거 필요하다. 예. 왜 지역구 253석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는데 물론 투표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선출 자체도 당원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 예.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네. 비례대표도 다 왜 그래서 외국에는 왜 연명해서 비례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듯이 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K 정치 오디션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아보자. 예. 그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구속되셔 갖고 물 건너갔나 싶었는데 예. 소나무당도 100% 오디션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겠다. 예. 그래서 K정치혁신연합이라고 하는 이 제안한 K정치 오디션이라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비례를 뽑겠다. 그래서 같이 거의 뭐 통합의 수준처럼 예. 아주 긴박한 연대를 통해서 예. 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자. 예. 그래서 이 오디션에 소나무당 후보를 보내주시면 예. 여기서 같이 국민 오디션을 통해서 예. 선출해주고 예. 1번부터 한 20%면 한 13번, 14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14번까지 그 대표를 뽑아서 예. 같이 막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예. 전 20%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지이자 이제 연대하는 사이다라고 네. 저희가 정리하고요. 아주 긴밀한 연대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는 어쨌든 현실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옥중 출마가 최근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죠, 제 출생 이후에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 지금 이제 첫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출마를 선언해서 지역구를 실제 광주 내지는 목포라는 기사가 이미 기사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욱 박사님, 근데 지금 송 대표 쪽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고, 근데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옥중 출마 조건을 벗어나게 해서 실제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옥중 출마든 실제 출마든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분할 투표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뭐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3%라는 게 매우 높아요. 실제적으로 비례 같은 경우 이 허들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허들을 넘었던 주요한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소위 더불어민주연합, 그 다음에 소위 조국혁신당, 예. 그다음에 소나무당, 이 세 개 정당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애들 적절히 나눠줄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밀어줄 건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든 송영길 당대표든 조국 당대표든 다른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 탄압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곤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하나의 단일 대우라고 하는 정당으로는 묶이지 못합니다만, 느슨한 형태를 통해서 저희 그러니까 윤석열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좀 부각시키기보다는 검찰로부터 탄압받는, 검찰 독재로부터 탄압받는 인물이고, 그 탄압받는 인물들이 정치적 행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뭐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를 들면 한 명이라도 소나무당에 있는 소나무당 출신들을 국회에 보내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예. 또 그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세은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현 시점까지는 이제 옥중 출마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또 동정심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에도 아마도 많은 국민이 예. 아무튼 조국 가족들이 조국
대표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돌풍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가 주목받는 이유도 예. 조국 장관의 본인의 캐릭터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동정심이 또 일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과 어쨌든 다투다가 이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또 상대적으로 미안함과 또 이제 안타까움도 분명히 저는 송영길 대표한테 있을 거라고 봐서 예. 당선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호남에서 또 네. 고흥도 있고 고향도 있고 또 그동안 전에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네. 파급력은 무시는 못할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근데 양문석 박사님 더불어민주연합에 협상을 제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연대하고 싶다라는 뜻을 동시에 밝힌 거여서 이거 네.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 박홍근 이 비례정당 준비위원장이 이 조국 혁신당을 너무 빨리 끊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후에 그 변화들이 아직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또는 소나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예. 논의가 어디로 갈지 예.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연대의 틀들이 짜여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 시간에 많은 게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이 갈라치기 하지 말라, 분열시키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동의해요. 우리가 거리에서 다 같은 식구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전히 거리에서 다 동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어깨 걸고 가야 되는 싸움이 이번 그 총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요. 이 심판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에서는 탄핵투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힘을 받아서 거리에서는 타도투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일부 단수 공천 받았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그 정치 협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협상이 빠그러지면서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새 정당 간에 있어서의 그 정치 협상이 더 강력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게 또 호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든 윤석열 정권을 태동하게 만든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금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들 대부분 저랑 친구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나간 얘기지만 2월 15일 날 정동관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형 얘기에는 동의하는데 내 이름은 빼줘. 나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 86들의 어떤 이 자기 헌신 이것을 저는 강하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예. 아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느낌이 쎄하긴 한데 느낌이 쎄요. 왜 그러냐면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찍어주실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는. 예. 근데 전 이분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제 4월 10일 지나고 나면 예. 제가 뭐 여기서든 어디서든 제가 하여튼 제 개인 유튜브라도 해서 예. 살벌하게 발라줄 겁니다. 제가 예. 투쟁하지 않으면 세비 못 받게 할 겁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가 너무 다큐로 흘러가니까 다큐로 흘러가? 너무 다큐로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자꾸 예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자꾸 무위로 돌려요. 좀 약간 예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알았어요. 이제 또 많은 댓글들이 양문석 예. 입조심해라. 맨날 입조심. 말조심이라고 하면 공관이가 보고 있다. 아니 말조심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양문석을 자극한다고 입조심, 여자조심, 술조심.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그래. 국회에 들어가시라고. 나 알아. 아는데 그리고 양문석의 그 이 발언 수위가 50% 그 미만에서 계속해서 그 유지해라 이제 이런 말씀. 그다음에 선거 운동하지 않고 왜 여기 방송에 나왔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여기 나온다고 우리가 또 많이 그 홍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선거 운동이기도 한데 난 이제 박 목사님 토론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게 다큐가 길어지면 졸려요. 제가 다큐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송영길 그 전 당대표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에 유법성 문제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있는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재판이 한치도 못 나간다라고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그냥 우거지로 때려 넣어가지고 저기 송영길 전 당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재판을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우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동시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슈화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서로가 아픈 부분들, 고통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싸워줬을 때 연대의식이 가능한 것이고 내 살을 조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살을 내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갈등들을 유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부탁인데 아까 굳세어라 금수나가 있습니다만 잘 싸우라 민주당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막판에 약간 예능기에 있었어요. 잘 싸우라 컷오프 됐어도 이렇게 아니 컷오프 얘기 하고 저도 하도 당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말 조심해라 단어 선택 잘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스스로 자기 검열 막 계속 하게 돼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계속 예능만 하면 돼. 네. 잠깐 그 다큐를 잠깐 하면 사실 K 정치 오디션 이거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미 제안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때도 와야 됐고 이번에도 제 K 정치 오디션을 가지고 진짜 몇몇 그 담당했던 의원들한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게. 그 신선하고 도대체 한국 정치가 5,200만 국민에게 어떤 기쁨을 줬습니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번에 이런 재미 그리고 성취도 없는 이 한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이 K 정치 오디션이다. 근데 이것을 소나무당이 적극적으로 받았고 받아안고 하겠다고 하고 또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당은 제가 지금 대변인이시니까 우리 당은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사라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뭐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진짜 많은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많이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이제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는데 그 이분들 데리고 그리고 소나무당하고 같이 힘차게 잘 만들어서 멋지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8일부터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데 소나무당에 대한 좀 지지율이 높아져야 그 송영길 전 대표를 아마 풀어줄 겁니다. 재판부가요? 네,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풀어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싸우고 투쟁할 사람들을 이번에 국회로 보내고 또 거리로 내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의 다큐에 그 약간의 다큐와 예능을 좀 섞으면 나는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그 중도 좌우 합작 집회를 이제 열심히 이제 다녔었어요. 강주에서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오른쪽 다리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강주 집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밀면서 행진을 다 돌았어요. 나는 그때 이제 제가 송영길 대표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하고 서로가 말을 거칠게 합니다. 둘이서 만나면.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정신 차렸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송영길을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다시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뭐 방송이나 본인한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내가 영길이 형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아스팔트에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형
내가 형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번 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 예. 이거밖에 없네 하고 한 20분 정도를 제가 이제 그 휠체어를 밀고 광주를 걷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야 진정한 동지고 그리고 그 투쟁의 현장에서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지향점이 맨정신의 그 신뢰에 들어와서도 유지되는 사람이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그 대표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소나무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투쟁 저는 이제 뭐 공동투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동투쟁을 제안한 부분 이 부분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예. 가슴이 많이 그 울림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박무사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휠체어 광주 집회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끝까지 도시인 거는 맞는데 네. 본인은 사실 앉아 있었으니까 예. 편하셨죠. 민사람이 힘들지. 민사람이 힘들지. 이제 예능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쪽은 이제. 이렇게 손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아무튼 뭐 그 가슴 따뜻한 동지들의 그런 뭐랄까 위로라고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권 퇴진 제3지대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이제 이 제3지대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길 바랬는데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측면의 그 아쉬움들을 제3지대 쪽에서는 늘 요구하고 가열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요 정도로만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아니요, 실제 10분 이렇게 남았- 아닙니다. 10분. 실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문석 국회 가면 윤석열 큰일 난다. 자, 이게 이제 소 주제로 오늘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 진짜 큰일 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국회의원 그 2번, 3번, 4번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그 시대가 요구할 때 거기에 가장 충실한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독재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는 뭘 해야 돼요? 탄핵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다독 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과 다독 투쟁에 있어서 하위 디렉토리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구속수사 또는 특검, 그 다음에 한동훈 개인 비리 특검, 뭐 이런 부분들의 하위 그 유목들이 수없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만 계속해서 싸웠지 그 외에 어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관련 그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왜 기자회견장에 왜 안 나오냐고 그들이 단독 기자회견을 한번 해봤냐고 집단으로 기자회견 한번 해봤냐고 이재명 조질 때만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언제 그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자회견을 해봤냐고 그리고 그들이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가 거리에 나오라고 했던 거 빼고 예.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싸워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울고 비통해하고 싸우고 헌신하는 그 시민들의 모습에서 하나라도 느끼고 하나라도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것들을 국회 안에 들어가서 반영해야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80석에 어떻게 보면 너무 180석이라는 무게에 맞지 않게 너무 무겁게 흘러가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불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주 의원이라던가 지금 뭐 쭉쭉 탈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홍영표 의원 뭐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무겁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들이 안 나왔던 걸 증빙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양무석 박사님이나 뭐 저희 부승찬 대변인이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고 늘 거리에서 함께했던 이런 분들이 가서 들어가시고 말씀처럼 진짜 매기가 되셔서 싸워야 뭔가 자극도 되고 하지 계속 그렇게 제2의 김영주 제2의 뭐 누구 이렇게 나오면 홍영표라고 이야기해. 제2의 홍영표 서른이라고 제2의 이야기해. 서른 이런 분들이
여전히 똑같이 있다면 저는 민주당도 민주정부 사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 될 거다. 이런 분들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거리에서 투쟁한다. 그것이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외치는 몇몇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4월 10일 끝나고 나면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해? 네. 아유,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선거 기간이어서 예. 이렇게 물론 이제 탈당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지금 어쨌든 민당 안에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리고 이 지금 투표율이 높아져야 민주진영의 그 의석수가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투표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또 자꾸만 다큐로 간다고 또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방법을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방법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K정치혁신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10일까지 신청받고 그다음에 1차 검열하고 그 1차 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 지금 스픽스 그다음 서울의 소리 그다음 팩트TV 이렇게 해서 함께 방송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의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이번 22대 그 국회의원 선거의 태풍의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예. 제가 거기 20%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채 양명만 나온 데가 제가 줄을 집어넣거든요. 그 방송에서. 근데 제 얘기를 항상 빼시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어요. 국정농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 가서 용산에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억울하잖아요. 박정원 대령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에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언론 지형이 양아치 아니 나쁘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그 부분 내가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고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애써 무시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거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2대 국회에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는 100명 정도 이상이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서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된다. 왜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싸워줘야 되는 건데 21대 잘 못한 거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제발 좀 22대에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마음은 시원해요. 근데 지금 마음도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대에는. 아니, 자기 당 대표가 살해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도 어떤 놈 한 놈 나서서 싸우지 않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보니까 단수공천 됐더라고. 근데 가만 안 놔둘까 하여튼. 예. 참 뭐랄까 그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주제를 삼으려고 했다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법무부가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안들이 국민들이 사실 정치에 기대고 그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비판해주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건데 지금 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여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그 현실적인 한계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뭔가 이 민주당에게 아쉬움, 범야권의 기대는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임세영 부대변인께서는 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너무나도 수많은 탄핵 사유를 정립을 했거든요. 사실 건건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가장 바로 와닿는 건 그 디올백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됐는데 그때마다 마무리를 쫙쫙쫙쫙 져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잡아가가지고 뭐 일본 대사관을 뒤지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동안에 뭐 외교 문제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 망간 거 다 그때마다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딱딱딱 지어줘야 국민께서 효능감을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디올백 같은 것도 지금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마저? 그럼 그거 자체가 헌법 법 위반이잖아요. 법 위반 사유. 그럼 빨리 운영위 소집해서 뭐 거기 대통령실 나오라고 하고 뭐 선물 보관 창고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뒤져야죠. 이런 걸 하라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는 건데 디올백 나왔네? 끝.
이러니까 국민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 문제가 나왔다. 그다음에 이종섭 그 출국 금지 조치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디올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폭로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박영식이 그 폭로인 거예요. 그 박영식의 방송에서 터지고 임세현이 옆에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면서 터뜨렸던 게 디올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국회의원이 디올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네.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중간에 의제가 죽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집요하게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붙어서 끌고 가고 끊임없이 이슈화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하면서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이 항복할 때까지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이번에 출국 금지 해제 조치 지금 말 그대로 텃밭 좋은 단수 공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붙어줘야 되거든요. 정태호 같은 사람들이 붙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줘서 이 문제가 국민들이 알게 해야 돼. 웬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그들 그 최고위원들 외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단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리하고 치고 나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유튜브들이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확산해내고 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집요함들이 없는 것 더불어 나서는 놈이 없는 거야. 나서지 않으니까 쟤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슈로 빨리 현재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언론 플레이의 정석들이 통하게 만들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매갈이 없는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게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계속해서 사고를 쳐요. 그러면 문제는 사고가 났었을 때 야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고요. 야당은 명확하게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그 견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심판하고 탄핵하고 타도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요. 근데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지? 마지막에는 뭔가 항상 개그 한 스푼을 또 올리시려고 하면 크로즈업 하지 마세요. 너무 좀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능을 넣어야 된다라고. 아니 박영식이 재미가 있어. 승복이 재미가 있어. 잘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넘었는데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핵심 뭐냐면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탄핵은 헌정 중단이다. 말도 안 되는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탄핵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헌정이 중단이겠습니까? 헌정이 연속선상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죽겠는데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게 헌정 질서를 물러나게 만든다고 얘기하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사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탄핵 사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채 양명주가 다 탄핵 사유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민생 토론회 한다고요? 2달 동안 4, 5일에 한 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말 한마디 해가지고 탄핵 발의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조심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두려움을 갖고 말 한마디를 못하게 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저 놀란 건 박지원 예비후보가 탄핵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저는 이 정도로 일상화된 거다 이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희망을 담아야 된다. 탄핵은 헌정을 중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연대의 틀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탄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선명한 전사, 투사들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국회에 들어가는 방식은 K정치 오디션을 통해서 전 국민이 대변인 같으시네요. 전 진짜. 국민이 같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확인하고 즐기고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머슴 계약서를 체결한다. 어떤 거요? 머슴 계약서. 머슴 계약서.
사실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명령적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우리들의 머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머슴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한동훈 빵에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명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 목사님 투사만 들어가야 되나요? 박사는 안 되나요? 박사도 괜찮아요. 사원 박사 괜찮습니다. 석사 예. 석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주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에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2박 3일 동안 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종섭 전 장관 이슈는 많은 분들을 참 분노케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뭐 여야 정치인들 뭐 당선이 지금 중요하냐? 에? 생떼 같은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보내서 그 부모가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가진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근데 그 핵심 피의자를 대통령이 직접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거기에 오케이를 해줬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견제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범야권과 뭐 범야권 문제도 아닙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주고 심판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중요하냐라고 지금 현 의원들한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박영식 파이팅. 우리가 주변에 이제 예. 머리도 텅 비고 기억력도 얼마 안 되고 맨날 술만 먹고 먹을 거만 좋아하고 뭐 가방 같은 거 턱턱 받는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 아니야. 네. 나 아니야. 그런 주변에 있으면 그냥 내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럼 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65%가 지지하지 않는 이 세력을 모아서 이 65%의 국민을 믿으라니까요. 그걸 믿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니 제발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국민의 분노를 잘 담아서 65% 국민을 믿고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방송사에 와서 예. 서울의 소리를 광고하는 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 이건 굉장히 방송의 혁신적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 그 서울의 소리 오후에 저녁 시간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란 것도 우리 최재형 목사님 제가 요즘 최재형 목사님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3시에 매화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이네. 매화쇼.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소리 깃발이 흩날리는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동성을 제가 오늘까지 75일째 지킴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 한강진역 지나시면 와서 빵끝 웃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신 네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끝판 토론에 바로 이어서요. 박용민, 박지훈 두 사람과 함께 또 제가 나오는 방송이 바로 이어지네요. 쉿바가 최초 공개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욕한 거 아니죠? 예, 어디 가지 마시고 어제 녹화한 방송입니다만 오늘 최초 공개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요. 총선 예측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끝판 토론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승복 K정치혁신연합 대변인,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양문석 민주당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